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2부 문이 열렸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또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는 종목이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변동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2344.59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2% 하락, 2.79포인트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일중 흐름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장 초반에 저점 형성했습니다. 2335포인트 저점이고요. 오늘의 고점은 2349포인트입니다. 현재는 2344포인트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서 공방을 좀 벌이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봤는데 수급 주체를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텐데 개인만이 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만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제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개인은 반대로 629억 원 삽니다. 외국인도 588억 원 팔고 있고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3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들 지금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 65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 상승인데요.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전약 후 강 쪽으로 그래도 가는 모습입니다. 651포인트부터 653.68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개인만이 삽니다. 279억 원 개인만 사는데 기관 중에서는 16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9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 같이 살펴볼까요? 1119원 70전입니다. 20전 상승하면서 지금 32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원화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는 STX중공업, 음식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ESV, 미투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와 중복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STX중공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은 장중에 13,000원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보시면 윗꼬리 달고 쭉 빠진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풍문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매각 스토킹 호스 방식 도입되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신일광채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틀 급등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재료가 좀 약해진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인데요.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 월급 빼놓고 지금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가격 인상들 이로 인해서 음식료주들은 또 재미있는 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픈 현실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치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가격 인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잘 보시는 것도 투자하실 때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장중 신고점 계속해서 경신해 나갑니다. 오늘도 22만 8,500원까지 장중 고점 찍었고요. 현재도 22만 5천원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는데 12거래일째 지금 상승입니다. 무섭게 상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있는데 코스피 200지수의 편입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S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V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잘 가는 모습이죠. 오늘 2160원 고점이고요. 현재도 2020원대까지 8%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프린트 주식이 20만 주를 취득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ESV 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이 좀 확보가 되면서 잘 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풀하우스 카지노가 중국 통과 소식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상한가 바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관련 카지노주들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 급등한 뒤에 지금도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미투온은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지금 삼성 SDI, 진권주, 카카오, 한국전력, LG화학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SDI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 SDI 오늘은 약세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꽤 큽니다. 4%대의 낙폭인데 15만 9천 원, 1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2분기 적자 우려. 참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게 얼마 전까지는 흑자가 날 것이다. 지금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향후 신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적자 우려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 지금 오늘 4%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잘 달렸습니다. 6개월 연속 코스피가 1월부터 6월까지 5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혼조 속에 증권주들은 약세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부터 해서 메리츠증권증권, 유진투자증권 적게는 0.56%대부터 3%대까지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로 이전 상장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지 신규 광고 플랫폼 캐시프렌즈가 오픈이 됐습니다. 또 다른 수익원으로 또 영업 창출이 이윤이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99,000원대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다시금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시총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현재도 3% 넘는 상승입니다. 일단 원전 건설 중단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의 상승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원전 건설 중단 그리고 원전 폐기 지침이 일단 어느 정도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곳들 그리고 지금 위험한 곳들은 폐지가 되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은 살릴 것은 살려둔다. 왜냐하면 전력 수급이 지금 이대로 모두 다 중단을 해버리면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공약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한국전력은 오늘 3%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면 LG전자가 지금 또 순위에 LG화학이 올라와 있네요. LG화학인데 3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만 원대 재차 돌파가 된 상황인데 일단은 V30 지금 배터리가 7월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 출시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플래그십 모델이 G6 이후에 조금 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30이 조기 출시가 유력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 배터리를 만든 LG화학도 덩달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2시 44분 38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미스터 홈런왕 이정남.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공격적인 일정 2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정남 대리의 종목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부터 좀 개별 종목 외에 좀 ETF를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코세프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ETF 상장 주식 펀드입니다. 그래서, 동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똑같이 상장이 돼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 잠깐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지금 201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 과열 국면으로 이격도가 벌어진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격도가 좀 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ETF 같은 경우가 지수가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구조인 펀드인데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대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주식을 편입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단기 조정을 대비해서 한 주봉상 5주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깊게는 11선까지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때문에 이 펀드 ETF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다음 것도 당연히 ETF 또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코덱스 배당성장 ETF라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한 50개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스튜어드십 코드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있었던 이유 자체가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갖은 원인들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향후에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계속해서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는 지금 1분기 실적 가지고서는 분명히 아직까지 뭐 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밸류에이션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업종 대표주로 그냥 계속해서 유입될 것 같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분명히 향후에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ETF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전일 그리고 전전일 해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금융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금융주는 단기 좀 차익 실현해라.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2분기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금융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전 작년 말이나 올해 초반처럼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종목별로 한 0.7배, 0.8배까지 PBR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 내에서도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PBR이 0.4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동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KTNG 주식 매각을 했을 때 PBR이 0.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 업종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송원산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화방지제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거의
모든 매출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견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미국 석유화학 쪽에서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사가 납품하는 판매하는 산화방지제의 가격도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송원산업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 부분인 윤활유 첨가제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증설이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 하면 작년보다 캐파가 한 4배 정도 증가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7에서 8%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제 유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한 $50 수준에서만 계속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실적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제 마진의 개선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부터는 이제 휘발유 정제 마진의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한 4% 정도의 배당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동사는 한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수혜는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돼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네. 5종목 들어봤는데요. 좀 독특하게 지금 ETF 종목들부터 해서 SK이노베이션까지 쭉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석 소장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6월 첫날이기 때문에요.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 말일까지 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그런 또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그 5월까지 외국인들이 전체로 5종목을 순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넷마블게임즈, SK, 그리고 롯데케미칼,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 이렇게 5종목을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방향성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증권사에서 입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2월 달부터는 증시가 조정을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증시가 조정하게 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증권사에서 그 삼성전자 목표가는 변화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2017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5월 달에 230만 원대까지 찍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여전히 주가가 2017년 1월 달 대비로 약 24%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결국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시장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2017년 어저께까지 누적적으로 순매도를 좀 보이겠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 방향성은 앞서 강조를 제가 가끔 드리겠지만 AAPL, 즉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방향성도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는 아마존의 주가가 주당 1,000달러에서 소폭이나 하락했지만 990달러 언저리에 있고요. 자, 애플의 주가도 2017년 들어서 여전히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애플도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각도로서 애플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방향성을 좀 고민해 갔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시각 위에 좀 방향성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차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맨 위에 있는 차트의 의미는 저거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방향성이고요. 아래에 있는 결국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인데, 이렇게까지 보더라도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유가증권시장의 지수를 좀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2016년 7월달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결국 유가증권시장이 따라가는, 즉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유가증권시장도 하락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월달 이후 약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자,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기준으로 약 5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각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지난 5개월 동안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매도로 대응하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넷마블 게임즈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넷마블 게임즈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이 종목의 공모가가 15만 7천 원대, 지금 현재는 15만 2,500원이면 여전히 뭐 공모가에서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트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한다? 그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 달에 이 종목이 17만 1,000원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외국계가 매도가 있다는 것은 넷마블 게임즈의 공모가가 예상보다 비싼 것은 아닌가 그런 좀 평가를 받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 5월 달에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15만 1,000원, 15만 1,500원대까지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5월 20일 날 약 13만 8천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이때 이후에 결국 매수하셨던 분들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IPO 관련돼서 넷마블 게임즈 주가는 결국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당장 움직이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 넷마블 게임즈의 현재까지 모습이라고 보기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SK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 입장에서 보면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강구해야 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순환철 출자 이런 부분보다도 좀 더 건전하게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좀 판단인데, 자, 시장은 예상보다 뜨겁게 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오랫동안 롯데그룹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몇몇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K 즉 주식회사 SK 주가가 상당히 급등한 걸 보면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상당히 좀 뜨겁게 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 주가가 지난 6월 1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갔는데요. 자, 통상 SK 주가가 그렇게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지주사들이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닌데 예상보다 시장의 모습은 SK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28만 7천 원 다시 한번 신고가 모두 찍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는 지배구조 개편 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5월달 이후인데요. 지금 빨간 이런 차트의 그림이 이렇게 실선의 의미가 결국 외국계의 어떤 매도인데요. 자, 외국계는 지난 5월 초 이후에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외국계를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쯤에서는 이제 SK 주가를 비롯해서 GS 그리고 LS 이런 어떤 주가 신고가 같지만 저는 이쯤에서 팔겠습니다. 즉 차익 매물 관점으로 외국계는 대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SK 주가가 오늘 신고가 모습 기록됐지만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한다고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이제 1달러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외국계가 SK그룹의 주가를 좀 팔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케미칼 업종이 통상 우리가 그 경기 민감주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가운데서 LG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몇몇 케미칼의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 1분기 실적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 똑같은 관점이죠. 이제는 팔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시작 현재 이 정도면 상승했다기보다 하락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죠. 이 당시에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41만 원대까지 상승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36만 1,000원대. 그 가운데서도 5월 달 들어서 외국계가 상당히 매도의 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의 각도가 커진 적이 없었는데 2016년 들어서는 상당히 매수 매도의 밴드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지난 고점 이후에 지난 3월 달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했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4월 달 이후에 외국계는 매도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4월 달 들어서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외국계는 매도 가운데서 기관은 매수하겠는데요. 정리하면 외국계가 롯데케미칼 매도하고 있다. 그것은 좀 1분기 넘어서 2분기 실적이 아무리 호조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한 템포 좀 차익 매물 관점으로 털고 가겠다. 그런 어떤 색깔이 롯데케미칼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입니다. 통상 그 타이어 업종은 저죠. 한국타이어가 그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타이어를 팔고 소위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유지하는 회사인데요. 한국타이어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지난 4월 달 이후에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 상승했습니다만 외국계 매도했습니다. 아마 한국타이어를 우리가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차의 패턴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보실 것이 결국 4월 달 이후에 한국타이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신고가 6만 5천 원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모습인데요. 자, 현대차 모두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모습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차의 모습도 지난 4월달, 정확하게는 4월 초 이후에 현대차의 어떤 모습 주가를 상승을 보이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한국타의 주가가 상당히 연동하겠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4월달 이후에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4월 초 이후에 소위 중국발 사드 배치 관련돼서 그리고 한국의 특사가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 관련돼서 과거처럼 경제 보복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23일 이후에 현대차 주가가 소폭이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중국발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좀 우호적이지만 정확하게 손에 잡히고 있지 않아서 현대차의 주가 그리고 한국타의 주가가 아직까지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한국타이어까지 외국인 순매도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스포츠 타이밍 왔다고 해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 지점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매스포츠 타이밍 왔나요? 예, 좀 아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아스트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낮게 나와주면서 올해 상반기 때 상반기 때 주가 상승 때 비껴 나갔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상했었던 항공 섹터에 이런 항공 섹터에서의 구성장이 약간 시장에서 평가를 좀 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보잉 쪽에서의 인도대수가 좀 감소하면서 이 아스트 실적도 1분기 때 부진했는데,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예상했었던 2분기 실적을 그대로 2분기 때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신규 매출 부분이 2분기 때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아스트라는 기업을 얘기할 때마다 수주가 이연되는 부분은 약간 주가 좀 걸림돌이었는데, 이연됐던 주주가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 쪽에서의 단순 조립이나 생산을 통한 저가 납품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저가 납품에 있어서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연구소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 확대를 통한 이 개선 부분은 2분기 때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자회사죠. ASTG 작년에 만들었던 자회사를 통해서 신규 공장이 좀 완공이 되었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동을 통한 매출액 성장에 기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스트에 대한 2분기 실적은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거래가와 함께 주가 상승도 큰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 나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은 16,000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17,600원 정도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자리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아스트 종목 들어봤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정남 대리의 5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대리님 가볼까요? 네, 두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네. 오늘은 조금 소폭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2%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를 이끌었던 거는 단연 배당 관련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 지주사들 그리고 우선주들 손꼽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매력의 상승,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IT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까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관련된 지금 BW 발행이나 그리고 자회사의 유상증자 관련돼서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조정 폭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LG 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건자재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업종 업황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자동차 부분 사업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좋지 못했던 부분이 동사의 주가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요인이 작용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돼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보다는 좀 높여서 목표가를 상향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5천 원에서 한 13만 원 이상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EM텍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동사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히 투자 포인트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스피커 쪽에서 작년 이제 노트 사태로 인해서 1분기까지 좀 실적이 좀 붕 떴었던 상황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쪽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실적은 좋아질 거다. 부품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그리고 BA 스피커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서 글로벌 이야기 4번째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이어폰을 좀 출시를 했는데요. 제품을 이제 국내 출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은 다음 주 정도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그래서 최근 상승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시장 컨센서스 이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도 좀 괜찮다, 충분히 조정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마크로젠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전체 분석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센티멘털 개선에 힘입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반등은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27,000원 선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롱텀 하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정부 바뀌면서 법안 개정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마크로젠이 올해 한 1,000억 정도 매출 찍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는 성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만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TGN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크로젠과 좀 비슷한 투자 맥락입니다. 제약바이오 쪽 센티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NK뷰키트를 통해 가지고 암 진단을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보험 등재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통해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이 크게 찍혀주고 있지 못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건강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너무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이미 지금 보험 등재가 완료가 됐고, 최근에는 광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남 대리의 종목 두산부터 AT젠까지 들어봤는데, 기존에 이정남 대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다시 리뷰 겸 AS 겸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더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즉 누적적으로 5월 말까지 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상위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 LG전자 주가가 과연 상승했나, 그런 퀘션 마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계는 이제는 그동안 많이 떴던 종목이 아니라 L전자 이런 종목들 좀 매수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2017년 1월 달에는 5만 원대, 2차 견제는 약 8만 1,000원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소위 200만 원대보다도 외국계는 상당히 가벼운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특징적인 것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의미 가운데서 이 빨간불의 의미는 결국 외국계 순매수고요. 이번에는 이런 어떤 청색의 모습 속에서 이 패턴들은 결국 기관의 어떤 순매수의 패턴을 누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2017년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보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4월달부터는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의 분량만큼 기관들도 동조하고 있어서 결국 3월달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격적인 순매수 속에서 LG전자의 주가를 상승했다.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1분기 실적은 상당히 평가 좋아야 되겠지만 결국 2분기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 증권사에 대한 판단이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LG전자 특징적인 가운데서 목표 주가가 소폭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목표가가 시작 현재 81,600원이지만 11만 원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될 것입니다. 증권사 IT 쪽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6월 달 들어서 목표가를 소폭이나마 하회한 96,000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LG전자 주가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2분기가 아무리 실적과 여러 가지 실적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파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와 기관들은 시작 현재 LG전자의 주가를 매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 종목 가운데서 LG전자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현대차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었죠. 현대차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되는데 자,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의 의미는 딱히 설명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소위 한국을 향해서 소위 시그널이 좋아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현대차의 중국 공장이 현재 라인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과연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급락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3월달 정확하게는 4월 초 중순 이후에 기관들은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이것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4월달 이후에 소위 플랫 즉 편편한 모습 속에서 외국계는 여전히 순매수가 있지만 외국계보다도 현대차 관련돼서는 결국 기관들이 공격적인 순매수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결국 한국에 대한 부분인지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표가 포드입니다. 포드 우리가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드라고 그러는데 자, 미국에는 포드 회사도 형편없이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4월 달에는 주당 14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난 5월 달에는 주당 10달러까지 내려가다가 지난 어저께까지는 11달러 상승했는데 지난 2016년 4월 달 대비로 보면 주가가 약 12% 때로 20% 급락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미국의 포드 소위 세계 자동차 업종의 주가들이 이제는 또 다른 소위 전기차나 이런 쪽이 아닌 이상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포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결국 이제는 소위 전통적인 소위 내연 기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업종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이제는 전기차 이런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팁을 주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제는 테슬라나 소위 전기차 이벤트가 있다면 그만큼 상승폭은 과거보다 눈높이를 상당히 좀 적게 두셔라.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KB금융입니다. 아신 것처럼 현대차와 그리고 LG전자 외국계가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KB금융에 대한 어떤 매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좀 관점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도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넘어서 KB금융의 주가는 결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이 3월달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베이지북의 실적을 보면 과연 6월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마크가 있었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국도 결국 기준금리를 어떻게든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기도 어렵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 가계부채 그리고 일자리 이런 창출이 된다면 KB금융 비롯해서 이런 소위 금융주가 지금보다 이자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자 마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KB금융을 순매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지난 3월달 이후에 순매수의 양이 예상보다 좀 각도가 좀 커졌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당장 아니라도 때로는 하반기 들어서 인상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외국계는 일단 손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는 역시 여러 가지로 유가에 대한 방향을 좀 고민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유가에 대한 방향은 결국 미국의 어떤 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WTI 이런 유가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오펙 관련돼서 이제 감산 합의를 결정했죠. 어떻게 결정됐냐면 2017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WTI를 비롯해서 유가를 감산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유가가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유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어제 가운데서도 49달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8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자, 이렇다면 결국 유가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몇몇 유가 관련된 정협정 등이 유가가 상승한다면 1분기 실적 호조를 넘어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예상하고 있지만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결국 50달러에서도 하회한 49달러 밴드가 된다면 그만큼 유가가 결국 하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유 3사들이 정제 마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분기 같은 즉 실적 호조가 2분기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계가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유가에 대한 방향성 아직까지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계가 여전히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유보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동안 갤럭시 노트 7을 넘어서 갤럭시 S8 어떻게 보면 이런 배터리 쪽에 상당히 강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배터리 쪽에 예상보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중국이 소위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예상보다 강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을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이런 소위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계들이 삼성 SDI를 매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 SDI가 이제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발 때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부를 좀 넓혀놓고 있는 그런 것을 봐서 결국 사업부가 이제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부 즉 해외를 좀 지금보다는 사업 영역을 늘린 관점으로 삼성 SDI를 외국계가 매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월달 이후에 외국계만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초 이후에는 결국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각도가 크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1분기 넘어서 2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발 즉 배터리 쪽으로 또 다른 포트폴리오 관점을 넓히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외국계는 삼성 SDI 주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지난 5월 말 신고가인 16만 8천원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외국계는 어제와 오늘도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LG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외국인 순매수 종목 5종목 쭉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 매수포착 타이밍 또 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 정보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전희승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좀 정다운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보겠는데요. 네네. 요즘에 섬유류주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코엘 패션, LG 패션, 한섬, 영업무역, 진도, 힐라코리아 다 올라가는 그런 좀 추세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섬유류 쪽에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정다운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가금류라고 하죠. 오리털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육류를 이제 가공 육류를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정다운이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지금 좀 금융투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적 자체는 매출 성장이 지속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2016년에 순이익이 조금 마이너스 적자가 좀 났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난 적자였습니다. 판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깎인 부분 때문에 이제 순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제 수출 쪽으로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인데 매출 비중 자체는 수출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이재명 테마에 엮여가지고 조금 급등락을 좀 했던 좀 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제 거품은 다 꺼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테마주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적주를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960원 정도의 부분에서 매수를 좀 권유를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60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고요. 목표가는 크게 4,000원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다운이라는 종목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이정남 대리 5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영풍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언급한 이후로 좀 최근에 좀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고려아연 자회사의 리스크는 동사에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IT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연결 매출 60% 이상이 IT 자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F량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의 고려아연과 같은 리스크보다는 향후에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IT 자회사들의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목표가 115만 원 계속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롯데손해보험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지금 104%, 103%까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을 좀 견조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운용자산이 매년 1조 원씩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운용자산에서 한 2%에서 3%대 수익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이상으로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롯데타워 관련돼서 동사가 또 보험을 따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기 일회성이지만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진도 계속해서 안 좋았던 부분이 한진해운 관련돼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하면 한진해운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좀 기피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리스크는 이제 다 해소가 됐고 특히나 한진해운 신항망 관련돼서 물동량을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왔었고 부채도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물동량이 한 80%를 세계 최대 해운인 머스크와 MSC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물동량의 80%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은 갱신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점차 수익성도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진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주가를 눌러놨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매출 성장이 컨텐츠를 확보하면서 그 부분에서 매출 성장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지금 매출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에서 예상에 못 미쳤던 부분이 이제 게임 쪽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현대차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도 이제 글로벌 소비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서 점차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에 밸류에이션 계속 낮아져 있던 상황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글로벌 악재들 중국, 미국 이런 악재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시장에서 우려만으로 주가를 좀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는 좀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이 완화되면서 주가도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분기에서 실적에서 보여줬듯이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부터 현대차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5번님께서 NH투자증권 질문 주셨어요. 14,000원. 지금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NH투자증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자, 통상 주가가 상승하면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늘어나서 증권사가 위탁 수수료가 많아진다는데 작년과 올 한 해 동안 상승했던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 즉 큰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늘어났지만 결국 수수료 개념을 보면 오히려 거래량 거래대금보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차트의 모습 보면 여전히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NH투자증권 순매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도 순매수가 하고 있지만 어쩌면 결국 이런 그 NH투자증권의 이런 종목들은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5월달 이후에 때론 뭐 6월달 이후에 주가가 소폭이나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본다면 결국 증권사의 어떤 주가 하락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2017년 하반기 들어서 증시가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계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의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일 그 다우지수 가운데서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다우지수 가운데서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하락 일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발 어떤 기대감이 JP모건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가 그만큼 하회했다는 것은 이것이 한국에 영향이 있다면 한국의 증권주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6월달부터 조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 소폭이나마 이익을 향유하셨다면 이제는 좀 매도하시고 한때 보시는 전략을 좀 어렵고 죄송스럽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템포 쉬는 전략을 어렵겠지만 좀 주셨고요.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83번님께서 현대위아 66,000원 20% 비중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정단 대리님 좀 짧게 한번 가볼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 쪽 매출 비중이 동사의 85%입니다. 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업 부분을 좀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98%까지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인데요. 동사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크게 뭐 줄어들지 않았는데 영업이익 단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인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동사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수익성을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좀 밀어준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쪽 업황이 좀 돌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빠르진 않겠지만 수익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좀 매출처 다변화를 좀 꾀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워낙 좀 매수가가 66,000원이면 좀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비중도 20%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74,000원까지 보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4,000원짜리 긍정적인 코멘트 들어봤고요. 지금 28분 지났습니다.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2344.98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요. 0.1% 지금 하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한 11시 이후부터는 비슷한 흐름으로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738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812억 원 팔고 기관이 385억 원 팝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매수로는 519억, 81억, 61억 원 각각 사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5위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한국전력 상승하는데 현대차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1.2%까지 늘렸고요. 한국전력은 원전 폐쇄에 대해서 조금 보류한다라는 얘기로 3%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4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늘립니다. 0.33%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좀 조정받는 장 속에서 잘 간다. 거래소와는 다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약 후강 장세 그래프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고요. 윗꼬리 들면서 쭉 머리 들면서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가격이 고가고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242억 원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파는데 투신 연기금이 동반 매수하고 있다. 체크가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하고요. 카카오,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갑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금 20만 원에 단 500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 마감이 지금 됐습니다. 2340선에 마감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시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가볼까요? 네, 오늘 그 6월 첫날입니다. 6월 첫날은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오늘 포함해서 4거래 가운데서 3거래를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첫날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상당히 어떻게 봐야 될지 첫 시작의 흐름들을 상당히 좀 무겁게 시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체로 삼성제 방향성이 이제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동시효과 전에는 16,000원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작 현재는 223만 4천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난 시기에는 삼성제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 노무라 증권이나 몇몇 증권사 얘기처럼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좀 상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감이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6위부터 10위 가운데서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고요.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도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물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7개 종목이 하락을 해서 오늘 투자 심리는 예상보다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악화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사드 배치 관련돼서 즉 중국이 알고 있기에는 한국이 그 소위 한개 포대가 6개 그 사드 기가 있는데 2개는 이미 중국이 알고 있었죠. 다만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가 모르게 4개의 어떤 사드 배치 4기가 들어왔다. 과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할 때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모르는 즉 4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반입이 되고 전개가 되고 배치가 됐다는 것을 보면 중국이 어제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경제 보복보다 더 큰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가 상승했던 종목 가운데서 면세점, 화장법적 이런 종목들이 3월달 이후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그 기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대가 또다시 실망매로 주가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표 흐름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특징적인 것들이 이마트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이마트 관련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진출한 것을 다 폐쇄하고 이제는 중국 진출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오늘 갔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 그 런칭했던 모든 회사의 어떤 그런 점포나 매점이나 이런 어떤 브랜치를 이제는 철수하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런 어떤 시그널을 일단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현대차를 넘어서 이마트의 주가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중국에 있던 종목들 그리고 점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폐쇄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52주 신고가라는 선물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시작 현재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롯데하이마트 소위 유통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는 뒤집어 말씀드리면 중국발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한국 시장이 이제는 좀 둔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그리고 6월 첫째 날에 대한 브리핑을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지수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44.6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하락 마감입니다. 0.1% 정도에. 코스닥은 653.83포인트, 0.27% 상승 마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원에 지금 정리가 됐고요. 2원 50전 정도 상승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연타주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4월 6일에 매수한 이마트 오늘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15.9% 지금 상승했고요. 사업의 구조조정 마무리 이슈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정남 대리고요. 4월 13일 목요일에 매수한 이엠텍 7.8% 상승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기대감과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이따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까지 짚어드립니다.
자, 투자 정보까지 쭉 함께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 내일장 한번 또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둘째 날. 일단 어제 오늘은 좀 장이 힘들었는데 내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무엇보다 오늘 지황 가운데서 결국 미국 증시 하락이 한국 지수의 하락과 연결됐다, 이런 좀 지황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금융주 하락했고요. 어떻게 보면 코미 전 FBI 국장을 넘어서 이제 청문회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발 악재라는 단어가 계속 검색할 때마다 걸리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뭐 트럼프발 악재가 있을 때마다 한미 FTA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될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이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좀 올리면 안 되겠지만 예상보다 그 미국 내에서 정적인 지도력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한국을 비롯해서 소위 한미 FTA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좀 집요하게 때론 광고하게 나오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한국 증시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이 지금보다 좀 크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발, 즉 사드 지금 4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고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쩌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수많은 정책을 과거하고는 다른, 즉 적폐를 다시 한번 해소하겠다,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사드 배치 관련돼서 4기를 현 정부 모르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서 그리고 현 정부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이게 권력 싸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권력 싸움으로 전이가 된다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할 때 항상 나왔던 키워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추경 이런 부분들 지금보다 경제와 이런 부분들을 좀 윗방으로 상당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어쩌면 이번에 사드 배치 그리고 사드 4개 이슈 이후로 전 정권과 그리고 현 정권과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너무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내정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한 템포 쉴 수 있는, 즉 정책 리스크가 한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좀 뒷목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결국 사드 4개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그것이 전 정권 간의 갈등으로 해소된다면 결국 증시도 물론 경제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책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함몰되는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제는 실적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볼지, 그런 부분이 증시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좀 상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지켜볼 만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하는데 이정남 대리님 한번 가볼까요? 네, ETF 종목 2가지를 동시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대형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깊어지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올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에는 뭐 저도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뭐 1개월 전까지 나왔었던 해외 리포트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3,0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 의견들의 대전제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40% 이상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바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스튜어십 코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스튜어십 코드가 도입한 나라들을 좀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15배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아시아 관련돼서 대만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17배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지금 10배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중에서 시장을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코덱스 배당 성장이라는 ETF를 좀 활용해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모아보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일부 편입해보면서 많이 오른 대형주들의 편입이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좀 편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서 과하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격을 좁히는 수준까지는 ETF를 가지고서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종목들 2개 들어봤고요.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EM텍 종목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인데, EM텍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더 여쭤볼까요? EM텍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가 개발한 BA 스피커 가지고서 굉장히 좀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어폰 MS를 1위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를 통해서 ODM 방식으로 이어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제품 사업 부분에서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신제품이 국내 출시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판매가 개시될 예정인데, 이 판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성의 속도가 좀 판가름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BA 스피커를 통해서 향후에는 헬스케어 쪽, 보청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품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그냥 기본적인 스피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납품이 되고 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스피커 부분은 방수 기능이 채택된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가, 그리고 고마진의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간 한 2,000억 정도, 2,000억에서 2,300억 정도 부품 사업에서 매출을 찍어줬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한 2,500억, 2,60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나와 있는 연간 컨센서스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이상까지도 매출 실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M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의 첫째 날 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오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6월 첫째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